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3월 1일 이전에 만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증시가 좀 흔들렸고요. 유로존에 대한 경기 부진 또 성장률 전망도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조금 조정의 여파를 받을 것 같은 분위기이죠. 예. 자, 오늘은 투자가 왜 어려운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다들 야 정말 뭐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지 않아서 구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와 매매가 뭐가 다르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한 6개월 이상 투자해도 나는 편안하다. 그 정도를 본다고 하면 기간상이요. 투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샀지만 내일이라도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나는 팔겠다. 이러면 매매에 가까운 겁니다. 트레이딩인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적정한 주식의 가치를 나는 산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를 지금 47,000원에 사는데 이 주식은 얼마짜리 주가라는 걸 판정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상관없다. 예, 지금 사서 더 높게만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매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를 중심으로 거래를 한다면 매매에 가깝겠죠. 제가 기준을 몇 가지 잡아본 거고요. 투자는 좋은 것이고 매매, 트레이딩은 나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의 차이고 스타일의 차이니까요. 매매나 투자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투자가 뭔지 매매가 뭔지 나는 투자한다고 하면서 매매하고 매매하다가 투자하고 헷갈리면 문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매매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짐 크레이머가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나는 투자자야. 장기 투자하면 돼. 보유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투자도 좋고 매매도 좋습니다. 월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그러나 돼지는 도살당한다. 조금 좀 살벌한 얘기이긴 하지만 투자와 매매를 구별해서 나는 투자하는가 나는 매매하는가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글로벌 증시 현장의 목소리 자세하게 듣고요. 국내 증시 전략까지 세워가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이달 안에 만나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만나는 것 자체는 실무 협상이 되고 나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안 만나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시장에서 이거를 3월 1일 전에 협상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또 해석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요. 일단 CNBC에서 일단 소식통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3월 초에 이번에 협상 만료 시점 전에 만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만날 계획이 없다. 그 말을 그대로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 만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협상이 다 끝나면 예고했던 대로 3월 1일 그 전에 일단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였나요? 트윗을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끝나고 바로 중국의 하이난을 직접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하이난에서 만날 것 같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미국과 중국 간의 소위 글로벌 탑2의 소위 밀고 당기기 협상 차원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늘 장의 오후장, 미국의 동부 시간은 오후장 이후에는 일단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다우지수가 220포인트가 밀려났는데요. 실제로 100포인트 정도는 아마 그런 소식, 지금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더 큰 우려감은 주가에 떨어진 것은 어저께 물론 약간 약보합이었지만 오늘은 다소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유럽발 경기 우려감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 하락의 우려감으로 결국 주시장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은 것이 저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팩트에 가깝다. 오늘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은 유럽발 경기 하락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독일을 말씀드리면 독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에 리세션이 들어갔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12월 산업 생산이 이번에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독일의 산업 생산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조업 그리고 에너지, 건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독일 산업의 경기 자체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4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특히 이번에는 12월 달에 0.8% 플러스를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자동차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0.4 나온 것이 좀 아쉬움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EC에서 유로존 경제 성장률 자체를 얘기했는데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을 1.3% 플러스로 일단 수정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불과 작년 11월 말에는 1.9%였으니 0.6%포인트를 하향했습니다. 물론 2020년에는 1.6% 정도로 늘어나겠으나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내려갔고요. 또 오늘은 영란은행에서 미국 영국에서의 우리식으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열렸는데 통화정책위회가 열렸는데요. 물론 이제 금리는 이제 다시 동결됐고 아마 올해 연말까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네요.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9년 이후에 최악의 경제다,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7% 역시 작년 10월, 11월에 발표했던 것인데요. 이거가 1.2% 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을 거다. 2월 말 이번에 협상 전까지 만날 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나오기 전에도 이미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떠나서 보다 더 실적 관련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분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지금 거의 이제 마이너스 0.8 내지 보합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그런 과거에 1분기에 이게 전망치가 내려가면 2분기까지는 그냥 갔다. 상반기까지는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2분기에도 지금 어닝이 또 마이너스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경기의 리세션은 마찬가지로 어닝이 두 번 연속 마이너스 나면 어닝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면 어닝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이 오늘 더 억눌렀다, 즉 발목을 잡았다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한 것이 약간 엇갈리게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멕시코 쪽에서의 멕시코 음식의 패스트푸드죠. 치폴리는 오늘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이 잘 났다는 얘기하면서 11% 가까이 올랐는데요. 작년에 이제 트위터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기대 이하의 어떤 어닝 가이던스까지 나오면서 오늘 반대로 트위터는 10% 떨어진 거면서 오늘은 실적 발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온 것들이 좀 제법 많았다라는 것도 오늘 주가가 이틀 연속 떨어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 미증시 하락의 원인들을 자세히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은 미국 국채시장의 움직임을 살펴주신다고 하는데 10년물 미국 이 국채 수익률이 지난번에 3%를 넘어가면서 꽤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최근에는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2.65%까지 10년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의 긍정적인 내용인가요? 부정적인 소식인가요? 일단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를 보면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분명히 있다는 건 맞는데요. 실제로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조금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지난주에 했던 FOMC에서 결국 올해 금리 인상이 상당히 인내심을 갖겠다. 심지어는 올해 금리 인상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10년물의 국채가 내려가면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금리가 많이 비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의 역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0년물 빼기 2년물이죠. 그래서 격차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작년 연말 한때요. 이게 0.11%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역전이 됐을 경우에 크게 경제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작년 10월 특히 12월에 주가 하락의 기폭제가 됐었는데요. 약간 그 차이가 좀 벌어질 타더니 다시 0.17%, 0.16%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거죠. 물론 이런 경기가 내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결국 모기지 금리가 5%가 넘던 것이 최근 들어 다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반짝 반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주택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2년물과 10년물 가치가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장기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주식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보면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미국 경기에 대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진짜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시각을 갖는데 좀 크게 뒷받침하는 배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제넛 옐런의 전 연준 의장이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론 전제 조건은 닿았지만 글로벌 경기의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FOMC의 다음 금리 결정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뷰 자체, 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실제로 보면 주가는 반등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반등했고 미국도 반등했지만 그렇게 뭐랄까 신뢰성이라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신뢰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시각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에 미국도 좋고 한국도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성급하게 이 주식시장이 정말 진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오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하실 수 있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되겠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금도 되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하게 어떤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혼동스러운 시기 글로벌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큰 시기에서는 지나고 나면 유일한 답이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네, 전 옐런 의장이 지금 의장이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자기 이제 의장이 아직 물러났으니까 언론에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금리 못 올린다,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건데요.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또 연관하는 특징주 크로스 오늘 종목은요, 위원님? 네, 에스테로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테로더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화장품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실적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번에 실적도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주가가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5% 정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고점에서 다시 멀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기대 이상의,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기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익 증가는 무려 365%가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잘 좀 보셔야 될 것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 아메리카 자체는 약간 좀 소강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보면 두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쪽이 이익이 매출 자체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은 늘어나고 미국 쪽은 좀 슬로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아시아 쪽, 뭐 중국 포함한 아시아 그쪽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 에스티로더의 어떤 브랜드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결국 연간 어닝 가이던스도 올리면서 목표 주가도 오르고 지금 올리가 전체적 의견은 어떤 보유 의견보다는 압도적으로 매수 의견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도 올리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 자체의 뉴스 자체가 우리랑 항상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LG생활 건강을 비롯한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화장품이 있는데요. 로드샵은 제 생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드샵 자체는 요즘 뉴스 보시더라도 뭐 한국 뉴스 저도 체크해 보면 로드샵이 계속 문을 닫고 지금 중국 사람이 오더라도 별로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브랜드력이 자체가 떨어져 있고요. 굳이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오디엄 업체들이 좀 있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중에 LG생활건강 그나마 브랜드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이런 라인들, 럭셔리 라인이 얼마나 계속 이어질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브랜드라든가 일본의 브랜드, 그 유럽의 브랜드가 중국에서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들이 5년 전, 4년 전에 한국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를 엄청 좋아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다 시절이 지나간 얘기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상관없이 트렌드에 쫓아가야 된다. 특히 소비 제품들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굳이 보진다라면 아무래나 이런 거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기존에는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 정말 대기업까지 참여될 수 있는 판이 오면 LG생활건강 같은 것도 생활 소비재의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여전히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